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척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4 초기 설정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완전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라서 유심칩 꽂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갤럭시를 쓰면 어떤 앱을 깔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굿락 설정 같은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갤럭시 처음 쓰시는 분들 아니면 유용하게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유심 슬롯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심카드를 넣어주시고요. 다시 꽂아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넣어주세요.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게 펼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환영합니다 코멘트가 보이실 거예요. 한국어로 하시고 시작. 자, 저는 선택사항은 웬만하면 선택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 지금 심카드를 꽂은 상태라서 모바일 데이터 접속을 허용하냐고 묻는 팝업 메시지가 떴는데 다시 보지 않기 하고 허용을 눌러줄게요. 왜냐면 다시 보지 않기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을 하면 디바이스를 끄고 켤 때마다 이게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쓸 거니까 다시 보지 않기 체크하고 허용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사용자 라이센스 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만 눌러주고 동의를 눌러주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해줄게요. 새로운 폰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 안함 하고 앱 및 데이터 복사는 넘기고요. 구글 계정 로그인 좀 할게요. 구글 서비스에서 구글 드라이브 백업, 위치 사용, 검색 허용 다 체크를 해주시고 기기 유지 보수에 사용 진단 데이터 보내기는 꺼주세요. 그리고 동의하고 넘어가고 휴대전화 보호는 지문이나 패턴 등으로 하는데 지금은 건너뛰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도 거의 안 쓰니까 저는 건너뛰기를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그리고 웬만한 앱은 그냥 설치를 해줄게요. 그냥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삼성 서비스도 그냥 동의를 눌러주고 확인. 자, 여기 보시면 갤럭시 Z 폴드 4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사용해 보세요. 완료 하면 홈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제가 갤럭시 쓰면서 설정하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화면을 좀 널찍널찍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자,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주고요. 바꿔주면 아이폰처럼 밑에 바가 생기죠. 여기에서 제스처 힌트를 꺼주시면 이 바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없어졌죠?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서 다크 모드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다크 모드를 켜주시고 위에서 한번 내렸을 때는 밝기 조절하는 게 안 뜨는데 한번 더 내리면 여기 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켜냐면 빠른 설정창 구성에서 밝기 제어를 항상 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한 번만 내려도 이렇게 바로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에서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울림은 켜줄게요. 켜주고 앱소리 분리재생, 제가 Z 플립 4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능인데 요거는 한 번씩은 꼭 써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저는 어떤 때 유용하게 쓰냐면 차를 탔을 때 이 핸드폰을 차량에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고 아이들이 듣고 싶은 음악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차에서 재생을 하고 저는 앞에서 뭐 넷플릭스나 다른 걸 틀고 싶을 때는 이 휴대폰 스피커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모드를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쓰고 있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고 고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요거는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꺼놓으면요 여기서 아무리 쓸어내려도 그냥 앱 사람만 나오고 요 위에서 쓸어내려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홈 화면에 요거를 켜주시면 어디에서 쓸어내려도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잠금화면에서 Always on Display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터치로 잠깐 켜기, 항상 켜기, 특정 시간에만 켜기, 새 알림 받으면 표시 있는데 저는 잘 때만 빼고 다 켰으면 좋겠어서 특정 시간에만 켜기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Always on Display를 킬지 그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유용한 기능에서 보시면 측면 버튼, 저는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 빠른 실행,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는 전원 끄기 메뉴로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앱을 열었으면 좋겠으면 앱 열기 고르시고 어떤 앱이든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 지문 센서 제스처 요거를 켜놓으면 옆에 지문 센서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을 보여주거나 다시 올리면 다시 내리면 알림창 열고 올리면 알림창 올라가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터치가 잘못됐을 때 이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면 추가 관리에 자동 최적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필요시 자동 시작. 요거는 한 번씩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충전기에 꽂아 놓거나 아니면 무선 충전기에 핸드폰을 올려 놓는데 가끔씩은 한 번씩 이렇게 껐다 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게 해놓고 일반. 자, 일반에서 키보드 설정 좀 바꿔줄게요. 키보드 설정에서 한국어가 기본으로 천지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쿼티로 바꿔주고, 커버 화면도 쿼티 어디 있니? 위에 있구나. 그리고 언어 변경 방법은 저는 언어 버튼이랑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를 둘 다 켜놓겠습니다. 문구 대체는 꺼주고, 문구 수정 제한은 둘 다 켜주고, 이렇게 해놔야 자동으로 대체되지 않고 위에 살짝 문구 수정 제한만 뜹니다. 네, 기본적인 거는 일단 끝났고요. 저는 휴대폰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일단은 내비게이션 바 없앤 거는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최근 앱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쭉 이렇게 끌어당기고 멈춰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 말고 저는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굿락 앱을 쓰겠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갤럭시 스토어 실행하고 검색해서 굿락을 검색해 주겠습니다. 요거 다운받아 주시고요. 자, 굿락 사용 동의해 주시고, 왼쪽에 보면 홈, 그리고 팔레트 모양 있고 설정 모양 있죠. 저는 여기서 퀵스타 깔아주고요. 퀵스타 설치, 그리고 홈업 설치해 주고,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멀티스타도 설치해 줄게요. 멀티태스킹 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사운드 어시스턴트도 설치해 주세요. 자, 사운드 어시스턴트 해서 말인데, 자, 위에서 내려서 여기에서 버튼 편집 들어가면요, 돌비 애트모스 있어요. 요거를 끌어와 주시고, 요거는 항상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기본으로 왜 꺼놨는지 모르겠는데 사용하고, 저는 자동으로 해놔도 이것만 키셔도 음질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요거는 항상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굿락으로 돌아가서 원핸드 오퍼레이션,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켜줄게요. 그러면 양쪽에 핸들들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핸들들이 있는데, 여기를 터치를 해서 뭔가 제스처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 앱이에요. 그래서 왼손 핸들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손 핸들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치는 제일 낮게 해주시고, 터치 인식 영역은 만약에 케이스를 씌우시면 아마 케이스 때문에 터치가 덜 될 텐데, 그럴 때는 요거를 이렇게 터치 영역을 키우시면 케이스에서 손가락이 넘어가면서 여기 부분이 터치가 될 거예요. 일단 적당한 크기를 해놓고, 크기는 자, 여기 이 디스플레이에 보면 엣지 패널 있잖아요. 엣지 패널에 들어가서 자, 얘를 제일 위로 올려주세요. 제일 위로 올려주시면 딱 여기에 고정이 되고, 핸들 위치를 잠가버리세요. 잠가버리면 더 이상 이동이 안 될 거고, 위치는 왼쪽 오른쪽 고르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데 위치를 하시면 되고, 자, 투명도를 제일 높음으로 할게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돌아가서, 자, 크기를 아까 그 엣지 패널보다 살짝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했을 때 뭔가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왼쪽 핸들 들어갔을 때 왼쪽에서 이 핸들에서 오른쪽 직선 방향으로 터치를 했을 때 뒤로 가기 버튼, 대각선으로 올렸을 때 최근 앱 버튼, 대각선으로 내렸을 때 뒤로 가기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홈 버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비게이션 바에 있던 그 새 아이콘이 다 할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뒤로 가기, 이렇게 올리면 최근 앱 버튼, 내리면 홈 버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최근 앱 버튼, 원핸드 오퍼레이션 들어가서, 자, 왼쪽 핸들 들어가서 여기 긴 제스처 있죠? 긴 제스처도 켜주겠습니다. 했을 때 오른쪽 직선 방향으로 긴 제스처, 그러니까 제스처를 한 채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손전등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자, 오른쪽 직선 방향으로 쭉 길게 누르고 있으면 손전등이 켜져 있죠? 다시 한번 길게 쭉 하면 꺼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켜지고 꺼집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내렸을 때는 저는 이 전원 버튼 누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화면 끄기가 있을 겁니다. 화면 끄기. 자, 대각선으로 올렸을 때는 화면 캡처로 한번 해볼까요? 화면 캡처.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대각선으로 올린 채로 쭉 가만히 있으면 화면 캡처도 돼서 이 상태에서 뭐 바로 편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오른쪽 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본 짧은 제스처는 똑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최근 앱 버튼, 대각선으로 내리면 홈 버튼,
긴 제스처도 자 왼쪽으로 갈 때는 저는 앞으로 가기가 있을 거예요. 브라우저 그렇죠. 대각선으로 올렸을 때는 왼쪽이랑 똑같이 화면 캡처로 할 거고요. 대각선으로 내렸을 때는 왼쪽이랑 똑같이 화면 끄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사용 경험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앱을 실행하고 나가고 실행하고 나가고 실행하고 나가고 실행하고 나갔어요. 그럼 여태 실행했던 앱들을 이렇게 올리기만 해서 쭉 볼 수 있고 앱 실행했다가 홈으로 나가고 그리고 필요할 때 플래시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캡처하고 싶으면 캡처하시면 되고 화면 잠글 때는 쭉 내려서 네, 저는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쓰면서 되게 익숙한 상태라서 저는 이게 엄청 편하거든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터치 영역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앱 할당하는 것도 그렇고 제스처가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저는 이건 진짜 추천드리는 기능이거든요. 아이폰보다 훨씬 더 편해요. 제스처 기능이. 이거는 한 번씩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굿락에서 추가로 설치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 들어가면 권한 설정 해주시고 전 여기에서 요거를 주로 써요. 음량 간격 변경이 이게 음량을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많이씩 움직이잖아요. 제가 음악을 제일 낮게 하고 싶어도 요거를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정말 미세하게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6 뭐 5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한 칸씩 움직이던 게 10이었으면 이번엔 두 번씩은 눌러야 그렇게 10씩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요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깔았던 것 중에 굿락에 보시면 자 퀵스타라고 있어요. 퀵스타 여기 보시면 켜시고 나만의 퀵 패널 꾸미기 이렇게 테마별로 이런 이 퀵 패널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 표시 들어가면 이 네트워크 정보가 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다 꺼주거든요. 꺼주고 모바일 통화 아이콘 이런 HD 보이스 이런 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요거 꺼주고 알람이 있으면 켜놓는 게 좋고 배터리 이미지 아이콘도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꺼서 숫자로만 표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몇 번 해보니까 키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냐면 충전 중일 때 이게 이제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없어져요 같이. 그래서 이거는 켜주는 게 낫고 NFC가 켜져 있는지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꺼주고 데이터 저장 모드, 절전 모드, VPN 이 정도는 꺼줄게요. 그리고 시계 표시도 지금은 여기 왼쪽에 있잖아요. 요거를 오른쪽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왼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왼쪽이 나은 것 같고 날짜도 표시할 수 있네요. 날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글쎄요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굿락으로 돌아가면 홈업 있잖아요. 홈업에서 보시면 홈 화면이랑 폴더의 배열 있잖아요. 배열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태스크 체인저 저는 요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Z 폴드 4 같은 경우는 화면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최근 앱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3개씩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 앱으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쭉쭉쭉쭉 넘겨야 되는데 자 태스크 체인저를 키면 레이아웃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그리드를 좋아하는데요. 그리드를 켜놓고 최근 앱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6개씩이나 뜹니다. 이게 훨씬 더 저는 보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앱 이름이 지금은 꺼져 있는데 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앱 이름까지 보시면 더 한 번에 보시기 편하겠죠. 그리고 추천 앱은 꺼줄게요. 추천 앱이 켜져 있는 상태는 이렇게 되고 추천 앱을 끄면 이렇게 밑에가 깔끔하죠. 그리고 검색창이 굳이 필요할까요? 최근 앱에서 저는 검색창도 꺼주겠습니다. 다시 굿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또 설치한 게 여기 들어가면 멀티스타 I love 갤럭시 폴더블에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설정에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 들어오시면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은 켜주고요.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요거는 뭐냐면 만약에 분할 화면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컨텐츠를 더 많이 보여줄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내용이 많이 보이죠? 요거는 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요거 방금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안에서 올리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거는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이고요.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은 뭐냐면 귀퉁이를 자꾸 이렇게 끌면 팝업 창으로 바뀌어요. 다시 키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오른쪽 귀퉁이나 아니면 왼쪽 귀퉁이 양쪽 다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분할 화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켜두겠습니다. 자, 플렉스 모드 패널도 기본적으로 자체 레이아웃 제공하는 앱들도 있지만 여기서 켜주시면 지원 안턴 앱도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도 켜주시고 둘 다
멀티스타는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도 여기 그 굿락 앱 안에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써보시고 제가 놓친 거나 아니면 더 유용한 앱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이상 갤럭시 Z 폴드 4 초기 설정 그리고 제가 유용하게 쓰는 굿락 및 원핸드 오퍼레이션 설정 팁까지 알려드렸어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